리버라는 회사에서 왜 기업의 비트코인 채택은 1년 사이에 30%나 증가했을까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리버는 2019년 설립된 미국 소재의 비트코인만 취급하는 금융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다른 코인은 취급하지 않고 비트코인에 관련된 비즈니스만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보고서는 오늘날 비트코인을 채택한 기업들의 현황을 소개하고 비트코인을 채택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산업에서의 비트코인 채택의 역사를 먼저 보면 가장 초기였던 2009년부터 2016년 사이의 시기는 개인이 아닌 기업 단위에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최초로 비트코인을 비즈니스로 채택한 기업은 비트코인 채굴자들이었고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2013년 최초로 비트코인 채굴을 상업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채굴한 비트코인을 대차 대조표에 포함시켰습니다. 2017년과 2018년 비트코인 상승장에서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최초로 기업을 공개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시기 이후 불과 6-7년 사이에 채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는 5만 개로 증가했고 비트코인 보유 추세는 라이엇 플랫폼즈나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를 중심으로 최근 들어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갤럭시 디지털이나 블록과 같은 가상화폐 비즈니스를 하는 일부 기업들 또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편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가상화폐 산업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편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핵심 자산으로 선언하고 2억 5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21,454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트위터 창업자가 설립한 스퀘어는 2020년 10월 5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했고 5개월 후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또한 1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했습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를 보면 대표적으로 1000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테더는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고 했고 블록은 수익의 10%는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 나온 내용 외에도 채굴 기업인 라이엇 플랫폼즈,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일본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메타플래닛, 의료 기업인 원 매드넷 등 다양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18일 기준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는 68만 3,332개로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3.3%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6월 30일 약 4년 전에 비해 587% 증가한 숫자로 4년 사이에 기업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6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위 기업들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블록, 테더, 비트맥스, 그리고 제포로 상위 5개의 회사가 총 55만 9천 개, 즉 82%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테더는 2020년 하반기부터 평균적으로 매일 156개와 113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한 셈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12개월 동안 약 30%의 증가율을 보이며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리버는 약 1000개의 기업에 대해서 비트코인 매수, 매도, 보유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편입시킬 때 가장 우려되는 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78%의 가장 높은 우려를 표한 것은 회계와 세금 문제라고 밝혔으며 그 뒤를 이어 24%로 커스터디 이슈와 22%로 규제의 불확실성을 꼽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가장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회계 관련된 이슈는 2024년 12월부터 완화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 이유로는 2023년 12월 13일 FASB 미국 재무회계기준심의회가 미국 내 GAAP라고 불리는 일반 회계 원칙에 비트코인을 정당한 자산으로 취급하도록 결정했고 이는 2024년 12월부터 효력이 있을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유리할까요? 이 보고서는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어떤 이점을 갖는지 설명하기 전에 현재 기업들이 보유한 자산이 얼마나 빠르게 가치를 잃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은 자산을 현금, MMF, 단기채, 예금 형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미국의 기업들은 거의 7조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2000년에 비해 400% 높아진 보유량이며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의 2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주주들의 장기적인 이익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현재 5% 수준의 미국 기준금리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고려했을 때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애플은 지난 10년간 1,500억 달러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현금, MMF, 국채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보유한 자산의 실제 수익률은 150억 달러 손실 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애플이 운영을 잘못했다기보다는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한 자산들의 가치 절하가 지난 10년 사이에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현금성 자산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나눠준다든지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주주들에게 좋을 수 있지만 기업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의 높은 변동성 때문에 위험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희소성은 인플레이션을 흡수할 수 있는 자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차트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을 볼 때 단 3%의 자산을 비트코인에 할당하기만 했어도 인플레이션 대비 7.31%의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현금이나 MMF는 각각 17.83%, 8.6%의 손실을 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트코인은 365일 24시간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과 은행을 비교했을 때 은행은 1년 중 76%의 시간이 닫혀 있고 24%의 시간만 운영합니다. 그에 반해 비트코인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99.98%의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운영됐으며 2014년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비트코인은 은행의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서 본 것처럼 은행이 유동성 리스크에 노출된다면 뱅크런이 발생하여 파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요즘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 뱅크런으로 은행이 파산하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발생합니다. 모든 은행은 일정 수준의 지급준비금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 파산한다면 은행에 돈을 맡긴 기업들은 보유한 예금과 현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파산하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을 지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면 이러한 은행의 리스크를 떠안을 필요 없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